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07%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53% 하락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이 장중에는 저가가 마이너스 한 1.18까지 밀렸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상승 출발한 듯 했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밀렸던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이제 1등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큰 상승이 있었던 제약바이오단에서 HLB랑 알테오젠이 블록딜 이슈로 워낙 또 주가 위치가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종목이 지수 하락을 좀 견인을 하다가요. 오후장 들어가지고 뭐 이제 알테오젠도 반등이 좀 나와줬지만 반도체 섹터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닥은 일단은 꼬리를 좀 달면서 마감을 해줬다. 일단 미국 증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는 최근에 이제 급등에 대한 상승 부담이 좀 있죠. 안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이건 것 같아요. 더 오르는 거를 따라서 사기는 시장이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근데 조정을 나는 기다리고 싶은데 또 조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깊게 오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조정 나오면은 매수 심리가 발동을 하고 조금 오르면 차익 실현 심리가 발동을 하는 그런 정도의 뭐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뭐 아직까지는 시장의 뭐 방향성을 꺾을 만한 뭐 악재라든지 투심을 완전히 이렇게 반전시킬 만한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뭐 조정받고 또다시 뭐 신고가 쓰러 가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S&P 500도 계속해서 이런 이제 추세를 타고 가고 있고요. 이런 추세를 이렇게 깰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좀 뭐 해주면 될 것 같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런 추세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추세를 이탈할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톡 하고 이탈할 때 이제 뭐 짧게 뭐 마이너스 뭐 1% 수준에서 이탈할 때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죠. 근데 뭔가 좀 악재를 동반하면서 이런 추세를 뭐 한 2% 이상의 어떤 뭐 장대 음봉으로 이탈할 때 이때는 우리는 조금 이제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 뭐 16,000포인트나 뭐 이런 정도까지는 좀 뭐 버텨봐도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엔비디아의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요. 고점을 한번 만들고 조정받고 여기서 이제 밀리기보다는 소화하고 다시 한번 고점 터치를 하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멘트를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뭐 바로 뚫긴 힘들겠죠.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니까. 쌍봉의 형태로 일단 조금 눌려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뭐 쌍봉 맞고 이렇게 꺾이기보다는 요 정도 흐름 안에서 또다시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면서 결국은 한번 또다시 신고가를 뭐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뭐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뭐 고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뭐 한번 이제 큰 AI 산업이라는 큰 장이 한번 들어왔고 이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를 봤을 때 저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성적인 과열 국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곧 우리가 이제 조금 조심을 하고 고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시장이 뭔가 비이성적인 과열 국면으로 들어갈 때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올랐다가 또 좀 쉬었다가 또 올랐다가 좀 쉬었다고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이성적인 과열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시장에서 누군가는 고점에 대해 생각을 하고 뭐 이제 다 왔다 뭐 곧 이제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뭐 말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항상 이 상승장이라는 것은 불안을 먹고 계속해서 가잖아요. 조정받고 꺾일 것 같으면 또 가고 조정받고 꺾일 것 같으면 또 가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시장에 단 한 명도 시장이 꺾일 것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정말 파티 같은 분위기의 장이 왔을 때 그러면서 뭐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고점이 만들어지는 뭐 경향성이 많은데 지금은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제 뭐 미국에 지금 가고 있는 빅테크 종목들이 펀더멘탈이 전혀 뭐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꿈만 가지고 지금 뭐 시세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를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아직은 저는 뭐 시장은 좀 괜찮다, 뭐 멀었다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아직은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증시 뭐 반도체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사실 뭐 지금 시장의 반도체 탑픽 종목은 뭐 중소형주 단보다는 대형주들이 최근에 보면 굉장히 강하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단연 뭐 삼전 하이닉스 빼고 반도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반도체, 이렇게 세 종목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주의자 대장주다, 그렇게 뭐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뭐 삼성전자는 뭐 곧 이제 8만 전자가 될 것 같고, 하이닉스도 추세가 굉장히 좋게 가고 있죠. 이 흐름이 뭐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 특히 또 한미 반도체는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곧 이제 10배거의 가능성이 나오네요. 여기 이제 시작할 때 가격을 한 15,000원 부근이었다라고 가정을 좀 한다라고 하면은 한 15만 원까지가 이제 10배거 10배가 달성이 되는 거고, 뭐 2023년에 뭐 에코프로도 그랬고, 항상 그 해에 주도 섹터가 생기면 큰 장이 왔다라는 가정하에 주도 섹터가 생겼을 때는 이 주도 sek터 안에서 주가 보통 이제 한 10배 정도의 시세를 내면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미 반도체가 이 10배거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15,000원이니까 한 15만 원 정도, 여기서 또 이제 한번 흐름이 나왔으니까 또 조금 쉬었다가 한 번 정도 더 오버슈팅이 이렇게 피날레처럼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한 15만 원 정도 찍고 마무리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뭐 이스페타시스도 오늘 드디어 이제 신고가를 또 종가상은 일단은 달성을 했는데요. 여기 고점을 여기서 이제 한 번 맞고 밀렸다가 매물 소화하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또 한번 또 이제 밀렸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바로 안착을 해줄지, 이런 부분들 뭐 챙겨는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을 향해 가는 이 길목을 빼먹는 게 쉽지, 여기서 이제 뚫고 갈 수도 있고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신고가를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트레이딩에 좀 더 적합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을 구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정도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 두 번 정도의 먹을 구간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뭐 밀리는지 안착하는지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여기가 신고가 전고점 근처였잖아요. 그래서 한번 맞고 한번 뚫어놓고 이제 밀렸죠. 안착을 못하고 밀린 다음에 다시 이 구간을 넘기면서 안착을 해주고 파동 이렇게 한 번 더 나오는지 뭐 그런 부분들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도 방송에서 참 여러 번 언급드렸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추세를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뚫었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조금 한번 보는 겁니다. 근데 뚫고 바로 가는 경우는 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뚫어놓고 다시 밀렸는데 이 추세의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제 밀리지 않고 버텨주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한 3만 원 부근 근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이제 또 하루 날 잡고 양봉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 혹은 신고가까지 트라이가 가능한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도 보시고, 그다음에 뭐 리노공업도 제가 뭐 방송에서 정말 여러 번 뭐 멘트 드렸던 종목이고요. 얘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시장의 흐름은 조금 시총도 좀 사이즈가 있고 거래도 좀 잘 터져주는, 거래 대금 좀 잘 받쳐주는 대형주 혹은 중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얘네들이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뭐 신고가를 좀 쓰는 흐름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중소형주 단으로 한번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소형주들 흐름이 상당히 이렇게 좀 좋지 않아요. 개별적인 움직임만 있을 뿐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2024년 1월부터 시작된 반도체 랠리, AI 랠리가 한 사이클 정도는 좀 마무리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처럼 계속해서 신고가 쓰면서 가는 애들은 가는 거고, 요 밑에 이제 동생들, 그러니까 추세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애들 말고 뭔가 뉴스나 재료나 테마를 가지고 올랐다 죽고 시장 분위기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죠. 동생들. 얘네는 한 사이클 정도는 이제는 좀 마무리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이 다음 반도체 사이클이 또 오게 됐을 때, 그때 뭐 엔비디아가 신고가 쓰고 또 뭔가 폭등 랠리로 가는 그런 흐름이 왔을 때, 2024년에 뭔가 좀 시세를 좀 덜 냈던 애들 있죠. 그러니까 때가 좀 덜 탄 애들, 아직 안 오른 애들, 작업이 안 된 애들, 이런 애들이 이 다음 반도체 사이클 때는 또 한번 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멘트를 드렸지만 반도체 쪽에서 이제 피로도가 조금 높은 상황이긴 해서 이 다음 뭔가 시장의 분위기를 붐업시킬 수 있는 타이밍은 엔비디아가 뭐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고 그러면서 한미 반도체 막 10배거 달성하러 막 가고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좀 뜨거운 사이클이 좀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이미 많이 좀 올라 있는 뭐 주도주 대형주들 공략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는 2024년에 아직 좀 덜 올랐는데 본 기업 내용은 좀 괜찮은 그런 종목들로 관심 종목을 좀 꾸려 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일단은 알테오젠이 오늘 블록데일 이슈로 투매가 한번 나왔다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해명을 하면서 일단은 21선 올라타서 마무리는 됐는데요. 얘가 여기서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다가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간지 봐야 되겠는데요. 알테오젠 일단은 조금 노이즈가 생겼고 워낙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도 말씀 멘트를 방송에서 정말 좀 많이 드렸던 종목이긴 하죠. 레고캠 바이오고요. 여기가 이제 신고가였거든요. 노란 선이 여기 전고점이었죠. 여기를 한번 이제 뚫어놓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안착을 못하고 한번 밀렸다가 다시 안착을 하러 가는 모양새죠. 오늘 시간에서 좀 올랐기 때문에 이제 뭐 전고점이나 이런 식의 흐름을 한번 또 가져가러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HLB도 조금 너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추세가 좀 죽는 모양새고 알테오전도 죽었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를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뭐 탑픽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는 4월 5일부터인가 이제 미국 아마케 있죠. AACR 있기 때문에 요때 뭐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또 사이클이 오는지 지켜보실 필요 있겠고 테마 좀 그러니까 뭐 섹터 안에서 뭔가 좀 테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쪽에서는 지금 유리기판 애들이 흐름이 아직 안 죽고 좀 괜찮아요. 필에너지랑 뭐 필옵틱스, 뭐 HB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 뭐 재료가 좋기 때문에 유리기판도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쪽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액침 냉각이랑 변압기 쪽으로 나뉘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변압기가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하면서 뉴스도 상당히 좀 계속 나오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뭐 숫자도 좀 잘 찍혀주고 뭐 실적도 좋은 애들이라서 추세 타고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파동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정도 이제 눌릴 때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액침 냉각 쪽은 일단은 한 파동 나오고 좀 눌려주는 상황이거든요. 한 파동 나오고 이렇게 이제 눌려주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 안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GST랑 뭐 재룡전기 얘네들은 이제 어떤 그 눌림의 구간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랑 오늘 반도체 학회 mem콘 2024가 있었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CXL 기술을 뭐 신기술 이제 발표하기로 좀 되어 있어서 CXL 쪽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어제 오늘까지 빼고 지금 엑시콘이 시간에서 한 8%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 그러면서 지금 네오셈도 같이 조금 반응을 해서 한 3% 정도 상승이 일단은 좀 나아졌네요.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가 좀 상승 마감을 만약에 하게 되면서 또 엔비디아도 좀 더 오르고 하게 되면 내일 오전장에 반도체 좀 분위기가 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 반도체가 좀 미리 올랐나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우리 증시 흐름 알죠? 미장 오르기 전에 미리 오르고 미장 오르면 갭 뜨고 밀고 뭐 이런 이제 패턴의 좀 반복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장도 역시 뭐 이제 그런 패턴을 이어가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엑시코는 내일 뭐 갭 띄우고 이날처럼 그러니까 그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시간에 띄우고 금요일 날 윗꼬리 달고 쭉 이제 밀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익 실현 단기적으로 나왔었잖아요. 이제 CXL 쪽도 내일 뭐 갭 띄우고 이렇게 양봉을 마감을 해줘야 좀 흐름이 예뻐질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갭 띄우고 내일도 윗꼬리 달고 이렇게 쭉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두 번 정도 물량 정리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21선 올라오고 이런 구간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네오셈도 내일 뭐 이런 식으로 양봉 마감을 해줘야 뭐 눌렀다가 다시 전고점을 뭐 돌파하는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이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